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문항이 유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에 인쇄된 도형이 보여서 문제 유형을 짐작할 수 있었고 시험 시작 전에 온라인에 이미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이 시험 한 문항에서는 오류가 발견돼 시험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응시생은 9천 명이 넘었는데 여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어제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1시간 전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먼저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낮 12시 52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논술 시험 문항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데 1문항 그림이 보인다는 제목에 게시글 본문엔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낮 1시가 조금 넘어서는 우리 고사장에선 시험지를 줬다가 걷어갔다.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시험 후에는 1시 10분쯤에 문제지 답안지 연습지 다 나눠주고 1시 20분 넘어서 문제지도 잘못 줬다고 다시 회수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논술 시험엔 단답형 문항 6개, 서술형 문항 4개로 총 10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 1번 문항은 10점짜리였습니다. 추후에 문제 직접 받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그런 형태의 도형이 그대로 나와서 놀래긴 했죠. 뭐 암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걸 더 찾아본 친구들을 좀 더 이득을 챙기고. 문항 오류도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10점짜리 4-2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B로 적혀 있어야 했던 부분이 A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줬다는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시험 시간 20분 연장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4-2번에 뭐 30분을 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좀 어렵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잖아. 학생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교육부는 교육부가 개별 대학의 입시 상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진 않는다면서도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성에서 이미 어긋난 거라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이미 문제를 다 봤는데 이게 몇 번을 맞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재시험을 원합니다. 연세대학교는 한 고사실에서 오후 12시 55분에 시험지가 미리 배부되고 1시 10분쯤 다시 회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세대는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면서도 재시험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 마무리됐죠.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한 자릿수였지만 전남 영광 군수 선거는 43%를 넘겼습니다. 유권자 4만 5천 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에 각 당 지도부들이 연일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11.6 재보궐선거의 격전지 이곳 영광군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영광 국민들의 민심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보다 더 막 난리잖아요, 지금. 사람 됨됨이만 보고 뽑는 거지 뭐.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정당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종만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도덕성을 따진다거나 돈도 먹지 말고 좀 국민한테 잘하고 다 그렇게 어떻게 대보니까 기분이 나빠. 지역 경제에 누가 나은지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지역에 얼마만큼 이제 도움이 되냐. 과연 어떤 사람이 살림을 잘하느냐. 현재 영광의 선거 판도는 말 그대로 초접전입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5%,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 혁신당 장현 후보가 27.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유권자 수 4만 5천여 명, 어찌 보면 작은 선거지만 야당은 총력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3차례나 영광을 다녀왔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데 누가 그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2달간 영광 곡성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만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표를 하는 시간 이제 끝나야 합니다. 진보당은 주민들의 농사 활동을 돕거나 쓰레기 줍기 등 바닥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흑인인 해리스의 흑인 유권자 지지율이 과거 바이든이나 힐러리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이 걸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I'm working to earn the vote, not assuming I'm going to have it because I am. 대선을 22일 앞두고 해리스의 흑인 득표 전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클린턴 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각각 92%, 90%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정작 흑인인 해리스는 여론조사에서 흑인 지지율이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 애리조나에선 오차 범위 밖에서 트럼프에 밀리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상이 걸린 해리스는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를 겨냥해 자신의 검진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겁니다. Today I released my medical records, as has, I believe, ever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Donald Trump in this election cycle. One of the people who worked the closest with Donald Trump, referring to him as being unstable.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해리스보다 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며 일축하면서 오히려 해리스의 고향 캘리포니아를 찾아 역공세를 펼쳤습니다. You definitely had somebody here that was horrible. Kamala. And now she wants to destroy our country.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